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공지사항부터 볼게요. 일단 선형대수 하기고요. 교재는 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참고 문헌은 뭐 여기 안톤 써있는데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를 했고요. 기본서 교재 뭐 이거 없어도, 그러니까 저희 이 교재만 있어도 이제 공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기출 문제 뭐 정답 풀이 다 있고요. 테스트는 뭐 네, 9시부터 진행할 거고 30분 정도 할 거고 첨삭 진행하고 답안지 이름 써주시고요. 네. 그 테스트 관련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어제 그 문자 다들 받으셨죠? 네. 뭐냐면 이거 올해부터 이거 보내드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수론 수강하신 분들은 어제 다 발송이 됐을 거고요. 근데 이건 그거랑 조금 다른 건데, 그러니까 뭐 리포트는 똑같아요. 리포트는 똑같은데 뭐 다른 거냐면, 일단 올해 계획은 과목마다 뭐 해석학, 그리고 해석 뭐 정수론, 뭐 선형대수 다 그 과목이 끝날 때마다 이게 한 번 발송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1주차부터 뭐 해당 강의 진행 주차까지 이제 그게 한 번 발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복습을 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이게 올해 사실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일단은 되면은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하다 보니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긴 할 건데, 이제 어떤 주기로 하는 게 좋을까, 뭐, 저희 나름대로도 생각이 있긴 한데, 좀 설문조사를 받아보고 싶어서, 일단 여기 뭐 정수론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정수론이 일단 끝났잖아요? 그럼 끝났으니까, 뭐, 2월에 한 번? 3, 4, 5. 뭐 한 4번 정도? 아니면 6, 7. 뭐 한 이렇게 해서 쭉 연장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뭐 2주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제가 몇 분 물어봤더니 뭐 매주 하는 건 어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글쎄요, 뭐, 저희도 어떻게 준비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그게, 이제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주일치 분량 따라가는 것도 생각보다 버겁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나는 한 2과목만 하고 싶어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좀 만약에 여기서 여러 과목들을 공부를 복습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지금 1월 달만 끝나도 4과목이죠? 4과목. 근데 저희가 과목당 뭐 기본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 10문제씩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문제 푸는데 그래도 한 40분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4, 50분 정도. 그러면 뭐 시험 보고 한 10분 쉰다라고 하면, 만약에 50분 기준으로 10분 쉬면은 4과목 하면은 4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요일 오전에 한다라고 하면은 그 오전 시간은 이제 다 그걸로 하는 거고요. 이건 1, 2월 기준이고, 이제 3, 4월까지 하면 한 7과목 정도가 끝나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전 과목을 다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줬을 때 그거를 7시간을 내리 그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그걸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필수도 아니고 강제도 아니고 필요하신 분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수론이 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월별로 해서 내가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뭐 맞췄고 틀렸고, 뭐 맞췄고 틀렸고, 틀리다가 계속 맞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개념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제 뭐 진단이 나오는 거고, 이제 내용을 볼 거면 우리 교재의 어떤 부분을 보면 되고, 이제 종합평가가 어떻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기는 얼마나 자주 했으면 좋겠는지, 뭐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뭐 과목은 어떤 과목을 조금 선호를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마 어제나 오늘 오전에는 그게 열려있지 않았을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들어가면 될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저희 연구원이 오픈을 해줄 거라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이나 그때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오늘 끝나고 하셔도 상관없는데, 오늘 한 자정까지는 일단은 열어놓을 생각이기는 한데, 생각났을 때 빨리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는 정수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 과목에 대해서 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의견을 조금 수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뭐 자료는 지스쿨 사이트에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자료를 받을 수 있고요. 뭐 보충 자료 나가면은 받으시면 되고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필기 노트 그리고 테스트 문제랑 성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시간은 일단 한 30분 정도 테스트 보고 70분 정도 2번 수업하고 점심 먹고 1시간씩 한 3번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있고 질문 받고 저녁 먹고 질문 받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예상 진도는 이제 4주 과정인데 그러니까 오늘은 벡터 공간 뭐 기저 정도까지 이제 나가게 될 거고요. 다음 주는 내적 공간 중간 정도까지 거의 마무리 될 거고 그 마무리 못한 것까지 해서 이제 선형 변환 하고 마지막 주차에 이제 고유값 고유 벡터. 일단은 여기 좀 시간이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오늘은 1시간씩 6번 수업이라 360분 수업이라 뭐 여기 시간상으로 보면 조금 남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여기는 조금 더 길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320분 수업인데 얘를 이쪽으로 할까 하다가 뒤쪽 내용이 조금 더 어려운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적당히 할 만한 거 할 때 좀 몰아서 하고 어려운 건 좀 따로 빼서 이제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강의 질문은 뭐 늘 똑같습니다.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네, 안내 나간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학습 지원도 뭐 늘 똑같습니다. 기출문제 지금 열심히 찍고 있어요. 어제도 촬영했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다 촬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 선형대수니까 선형대수만 조금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행렬식 단원별로, 행렬의 분할이 대각골인 경우의 행렬식. 그러니까 오늘 이제 행렬식 다 마무리 할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A, B, 0. 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가 숫자가 아니라 행렬이에요. 얘도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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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렬. 근데 얘는 지금 정사각 행렬, 얘도 정사각 행렬이라고 할게요. 사이즈가 같은 거. 자, 그럴 때 얘는 A의 디터미넌트랑 곱하기 C의 디터미넌트. 이건 뭐 종종 사용이 되는 거니까 뭐 수업 시간에 이걸 따로 다루진 않을 거예요. 네, 뭐 이런 내용은 네, 유튜브에 다 뭐 증명이랑 다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벡터 공간. 이것도 저희 수업 시간에 다 할 건데 여기는 이제 증명을 다 할 거예요. 증명. 열 공간의 기저를 구하는 방법.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시험에 나왔었는데 한 2번 옛날에 한번 나왔고 최근에 나왔었나요? 어쨌든 뭐 이렇게 두 개 썸에 대해서 디멘전은 각각에서 이제 교집합을 빼주면 된다라는 거고. 자, 내적 공간에서 우리가 직교역 공간은 직교역 공간이 자기 자신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아니고요. 전체 내적 공간에서 유한 차원 부분 공간 W에 대해서만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같지 않아지는 무한 차원인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본 거고요. 자, 고유값 고유 벡터. 직교 대각 행렬 그리고 대칭 행렬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거. 저희는 증명을 하지 않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저기 이제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A, B랑 BA 얘네들이 같은 고유 다항식을 갖는다. 그럼 이제 고유값도 같아지는 거고요. 뭐 얘네들이 둘 다 대각화가 가능하면 증명이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뭐 그런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까지 증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기본 정리 내용인데 기하적 중복도랑 대수적 중복도가 얘가 작거나 같다라는 내용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작거나 같은데 이제 대각화 가능한 거는 얘랑 얘랑 같다. 같으면 대각화 가능하면 두 개 같다. 필충. 이게 증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행렬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랑 트레이스는 고유값들의 이제 곱과 합이 된다라는 거. 자, 이것도 A가 대각화 가능이면 증명이 되게 쉬운데 일반적인 경우에도 성립한다라는 내용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추가는 뭐 뒤쪽에 나온 내용인데 2차 형식을 대각화하는 내용이고요. 수업 시간에 다 다룰 거고요. 자, 그리고 선형대 수학에서 최소 제곱 2차 형식 뭐 등이 있고요. 그리고 세개 벡터로 이루어진 평행 육면체. 이거는 오늘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이거 사실 뭐 미적분학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뭐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많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립 1차 방정식과 행렬. 자, 이거는 뭐 중학교 때 했던 거죠. 그 다음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죠. 그냥 얘를 만족하는 x랑 y랑 z랑 이거 그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정의가 n개의 미지수로 된 m개의 1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1차 방정식은 개수들의 직사각형 배열로 간단히 표현될 수 있다. 지금 n개 미지수, 지금 x1, 2, 3, 4에서 n까지 그러니까 미지수가 n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b1, b2에서 bm까지 지금 m개의 1차 방정식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연립 1차 방정식. 연립은 뭐 이제 모두 다 만족하는 거 이제 구해주는 거고요. 자, 얘네들은 그 이 xi들을 제거하고 이 숫자들만 이렇게 모아서 이제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얘를 이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첨가 행렬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름이 첨가 행렬. 사실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이거를 해를 찾는데 뭐 방법을 얘를 사용해서 조금 쉽게 찾아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뭐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게 되겠지만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1, A2, X2 B1 이렇게 할까요?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울게요, 그냥. 자, 그냥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여기에 해를 구해주는 거예요. 해.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랑 y랑 z랑 이거를 다 구해주고 싶은 게 목표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 뭐 따로 적진 않을게요. 여기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자리를 바꿔서 적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걸 제일 위에 적어주고 첫 번째 걸 가운데 적고 마지막 건 그대로 적고. 그러면 지금 이거랑 첫 번째, 두 번째를 바꾼 거랑 해는 당연히 같겠죠. 위치만 바꾼 거니까 이거랑 이거랑 해가 같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을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뭘 해볼 거냐면 적당히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해 볼 거예요. 0이 아닌 상수.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에다가 여기 kx 플러스 2k y 그리고 플러스 kg는 k8 뭐 8k 뭐 그리고 여기 x 플러스 3y 마이너스 g는 4 그리고 2x 3y 플러스 g는 11. 자, 여기서 k는 0이 아닌 상수를 곱해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해를 가지고 오면 그 해는 당연히 여기도 만족하겠죠. 뭐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은 거니까 되는 거고 해라는 건 여기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성립하는 거기에 그냥 k만 곱해주면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꾸로 이쪽에서 해를 가지고 오면 저쪽에 해가 되겠죠. 여기서 해라는 거는 여기 다 만족하는 거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만족하는 거고 얘 만족하면 0이 아니니까 나눠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얘를 식을 변형을 해서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이제 바꾸기 위한 몇 가지 툴을 얘기를 해보는 중인 거고요. 자, 뭐 당연한 얘기지만 0이 아닌 걸 곱해줘야 되겠죠. 0이 되면 해가 바뀌잖아요. 지금 여기서 0이 되면은 0을 첫 번째 곱해주면은 얘는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두 개만 만족하는 거고 저기는 세 개 다 만족하는 거니까 해가 당연히 다르겠죠. 다를 수 있겠죠. 무조건 다른 게 아니라 다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0이 아닌 걸 곱해줄 때는 뭔가 상수를 곱할 때는 0이 아닌 값을 곱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서 첫 번째는 그냥 두고 x 플러스 2y 플러스 g는 8하고 여기에 적당히 상수배를 해서 여기다 더해줄 거예요. 상수배를 해서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뭐 적당히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여기다 더해줄까요? 첫 번째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여기다 더해줄게요. 그러면 얘는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y가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5.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자, 지금 여기서 뭘 해준 거냐면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세 번째 행에다가 더해준 거예요. 되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도 뭘 비교할 거냐면 여기 해랑 여기 해랑 같은지를 볼 건데 저쪽에서 해를 가지고 오면 여기 얘네들을 모두 다 만족하는 XYZ를 가지고 오면 얘 성립하겠죠. 그냥 방금 한 것처럼 그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세 번째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여기서 저쪽으로 여기서 해를 가지고 오면 그 해가 저쪽도 만족할까? 뭐 만족하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똑같으니까 당연히 만족할 거고 세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에다가 2를 곱해서 여기다 더해주면은 그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되죠? 자, 이렇게 이제 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울게요. 자, 그럼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뭘 얘기해 준 거냐면 여기서 이제 행을 바꾸는 작업은 해를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되죠? 그리고 0이 아닌 상수를 어떤 그 식에 곱해도 해가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행에 뭔가 상수를 곱해서 다른 행에 더해주면 그것도 해를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한 행에 곱해서 더할 때는 그 곱하는 숫자를 0을 곱해도 무방하죠. 굳이 안 하겠지만 왜냐면 0 곱해서 더하면 그냥 그대로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0을 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작업을 통해서 이제 이 식을 편하게 이제 편하게, 그러니까 얘를 좀 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이런 간단한 식들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냥 하나씩 소거해서 찾아주는 게 편하긴 한데 이게 미지수가 많아지면은 그냥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작업들을 잘 익혀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해를 구하기 위해서 첨가행렬을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1, 2, 1, 8, 1, 3, 마이너스 1, 4가 되고요. 2, 3, 1, 11.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 표기 방법은 이렇게 꺾인 괄호로 써도 상관없고요. 뭐 둥근 괄호로 해도 상관없고요. 뭐 그냥 저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ilda라는 표현을 써줄 건데 이 tilda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 작업 중에 한 가지를 그냥 실행을 했다라는 의미로 쓸게요. 이걸 구체적으로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얘를 행이라고 하고 얘를 열이라고 이제 이따 이름 붙일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얘가 로우.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뭘 해줄 거냐면 마이너스 1 곱해서 두 번째 더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마이너스 R1 플러스 R2에 이제 적어 주겠다 뭐 이렇게 표기를 해주기도 하는데 굳이 이런 말은 생략할게요. 네, 그냥 말로 다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다 쓰기에는 너무 시간이 빠듯하니까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1, 2, 1, 8 적어주고 마이너스 1 곱해서 여기다 더해줄게요. 그러면 0, 여기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줄게요. 그러면 맞겠네. 잠시만요.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해주면 얘는 됐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주면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줄게요. 그럼 얘는 지금 다 플러스로 바뀌게 될 거고요. 플러스로. 자, 그리고 이번에는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자, 얘를 그대로 두고 얘 마이너스 1 곱해서 여기 더해주면은 0, 0, 3, 9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여기다 더해주면은 얘는 1, 0, 5 그리고 마이너스 2, 16. 계산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맞나요?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 행에 3을 나눠주면 3분의 1을 곱해주면 1, 3이 되겠죠? 자, 얘는 1, 3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0, 0, 1, 3이 되고 얘는 0, 1, 2를 곱해서 더해주면 0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고요. 그리고 1, 0, 0, 마이너스 5를 곱해서 더해주면은 여기는 1이 되겠죠.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를 첨가행렬로 바꿔준 거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통해서 쭉 바꿔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식이랑 이 식은
모두 다 동일한 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얘를 다시 xyz를 붙여서 해주면은 얘는 x는 x 플러스 0 곱하기 y 0 곱하기 z 그리고 얘가 1이 되겠죠. 되죠? 그리고 그러면 얘는 지금 0 곱하기 x 1 곱하기 y 0 곱하기 z가 2니까 y는 2가 될 거고 g는 3. 자, 이렇게 이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되죠?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를 찾아볼 거예요. 앞으로 계속. 다음. 자, 이제 뭐 가우스 조르단의 소거법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방법이 그 방법이죠. 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 보는 작업인데 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을 기약행 사다리꼴 또는 기약 가우스 행렬이라고 한다. 자, 뭐 이게 처음 볼 때 좀 헷갈리겠지만 뭐 별거 아니긴 하죠. 자, 한 행이 모두 0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행에서 첫 번째로 0이 아닌 수는 1이다. 자, 예를 들어서 얘는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란 얘기죠. 모두 다 0인 경우 제외하고 그 나머지 경우. 자, 그럼 지금 얘는 0 행렬, 그러니까 0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닐 때 0이 아닌 제일 첫 번째 값. 얘가 1이고, 여기도 0이 아닌 제일 첫 번째 값. 얘는 1이고, 얘는 0이 아닌 제일 첫 번째 값이 2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지막이 지금 1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죠. 되죠? 자, 그 다음에 모두가 0으로 된 행이 존재한다면, 그거는 행렬의 가장 아래쪽에 있다. 뭐 얘는 0으로만 이루어진 행이 없으니까 그냥 둔 거고요. 만약에 있다면 제일 밑으로 보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두가 0이 아닌 두 연속 행에 있어서 아래 행의 선행 1은 위 행의 선행 1보다 오른쪽에 위치한다. 자, 선행 1은 지금 여기서 지금 1번에 나왔을 때 얘가 선행 1이에요. 얘가 선행 1이에요. 자, 여기서는 얘가 선행 1이고 얘가 선행 1이고 얘가 선행 1이에요. 되죠? 여기서는 얘네들이 선행 1이 되는 거고요. 자,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선행 1은 위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행 1을 봤을 때 얘보다 밑에 있는 게 더 오른쪽에 있다 되는 거고요. 얘도 선행 1이 두 개를 봤을 때 밑에 있는 게 더 오른쪽에 있다. 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행 1을 포함한 각 열의 다른 모든 수는 0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열이라는 건 지금 얘가 열이에요.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이고요.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이에요. 행. 자, 그러면 지금 선행 1을 포함한 각각의 열의 다른 수는 모두 0이다. 지금 보면은 얘도 선행 1이잖아요. 선행 1. 근데 여기는 위아래가 모두 0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선행 1은 얘네들이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선행 1에서 나머지 값들은 모두 0이다라는 거니까 얘는 지금 4번을 만족하는 거고 여기는 만족하지 않는 거죠. 되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선행 1이 모두 다 0이고요. 선행 1이 나머지 모두 다 0. 여기도 선행 1에서 나머지는 모두 다 0. 그러니까 얘는 지금 된 거죠. 자, 이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그러한 행렬을 우리가 기약행 사다리꼴 또는 기약 가우스 행렬. 뭐 이름만 붙인 거예요. 뭐 길게 나왔는데 뭐 별 얘기는 없죠. 자, 기약행 사다리꼴은 유일해요. 여기 4번까지 만족하는 거. 근데 행사다리꼴은 유일하지 않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잠시만요. 이게 빠져있나요? 여기 4번까지 만족하는 게 기약 행사다리꼴 기약 가우스고요. 4번 빼고 3번까지 만족하는 게 그냥 사다리꼴 행렬이에요. 그냥 사다리꼴. 자, 그래서 그냥 사다리꼴은 유일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얘는 사다리꼴 행렬이죠. 얘는 기약행이고. 네. 기약행은 유일하고 이런 사다리꼴 행렬은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 자, 주어진 첨가행렬을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나타냈을 때 첨가행렬의 선행1에 대응하는 변수를 선행변수 그리고 선행1이 아닌 변수를 자유변수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행렬이 있는데 기약 가우스 행렬로 만들었을 때 하나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가 있는데 얘가 0, 1, 0, 0, 0, 1, 0, 2, 0, 0, 0, 0, 0, 0.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미지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할게요. 여긴 그 뒤에 b에 해당하는 값이고 5개.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 그 선행 1에 대응하는 변수니까 선행 1에 대응하는 변수는 여기 두 번째랑 네 번째 있죠. x2, x4. 얘가 지금 선행 변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선행 변수. 그냥 이름이에요.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따 계산 잘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랑 그리고 여기 그 x1, x3, x5 얘가 자유 변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죠? 근데 그냥 이게 뭐 당연히 저렇게 이름이 붙은 건데 그 자유 변수는 뭐 선행 변수는 그냥 이름 잘 붙여준 거고요. 자,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얘가 어떤 연립 1차 방정식의 청구행렬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랑은 어때요? 해가 같죠? 해가 같아요. 자, 그럼 여기를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뭐 0 곱하기 x1은 생각 안 해줘도 되고요. 여기는 그냥 x2가 되겠죠. 자, 여기서 x2. 자, x2가 있고 얘는 0이고요. 그리고 얘는 네. 여기 좀 재미없네요. 여기 좀 바꿔볼게요. 여기만 1로 바꿔볼게요. 여기만 2로 바꿔볼까요? 2? 2 있으니까 3으로 바꿔볼게요. 3.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는 x2는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x4 플러스 3x5. 자, 얘는 2가 되겠죠. 자, 얘는 뭐 0 곱하기 x1, 0 곱하기 x2, 0 곱하기 x5가 0이 되는 상황이고요.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xi들을 다 찾고 싶은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보니까 이걸 넘겨주면은 얘를 넘겨주면은 지금 여기서 x2는 그냥 0이 되는 거고요. x4는 2-3x5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어떤 그 식이 저런 식으로 어떤 식이 쭉 있었을 텐데 결국에 여기 그 나머지 x1이나 뭐 x5나 3나 이런 건 아무 값이나 대입을 해줘도 다 만족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x1, x2, x3, x4, x5 지금 얘를 찾아주면은 만족하는 모든 값을 찾아주면은 얘네들 여기는 아무 값이나 대입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뭐 s 그리고 또 얘는 t 뭐 그리고 5 얘는 뭐 l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x2는 지금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2에서 여기 l을 빼주면 되겠죠. 3l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선행 변수가 아닌 나머지 자유 변수 여기는 아무 실수나 들어가도 만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 아무 값이나 들어가니까 자유 변수라는 이름이 붙어준 거고 임의 실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선행 변수는 나머지 자유 변수와 이제 그 자유 변수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넘겨서 계산해 주면.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연립방정식을 가우스-조르단 소거법에 의해서 해를 구하시오. 뒤에 조금 덜 읽었네요. 자, 여기 했고 다음 볼게요. 자, 기하행 사다리꼴을 구하기 위해서 행렬을 변환하는 과정을 가우스-조르단 소거. 네, 그냥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행사다리꼴을 구하기 위해서 변환하는 과정을 가우스 소거. 아까 행사다리꼴은 3번만 하면 됐고 3번까지 그리고 이 기하행 사다리꼴은 4번까지 만족하는 거였었잖아요. 뭐 이거 굳이 안 해오셔도 되기는 하는데 얘는 단계가 더 많고 가우스 조르단 이름이 좀 더 길고요. 얘는 3번까지니까 이름이 좀 더 짧아요 그냥. 네. 얘는 가우스 조르단 소거, 행사다리꼴은 가우스 소거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됐고요. 자, 연립 1차 방정식의 상수항이 모두 0일 때 연립 1차 방정식을 동차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자, 이거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붙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연립 방정식이 있는데 0000으로 돼 있으면 동차 연립 1차 방정식. 만약에 이 중에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여기가 예를 들어 1이에요.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비동차 연립 방정식. 비동차 연립 1차 방정식. 그냥 이름이에요. 네. 뭐 의미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예전에 좀 공부 안 할 때가 있었는데 2학년 올라가자마자 선형대수 할 때 저도 공부 안 했었거든요. 그때 뭐 동아리 활동만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제 원서로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얘가 뭐 대단한 건 줄 알았거든요. 뭐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래요. 뭐 대단한 시스템인가 보다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이름이요. 0000 이름이고요. 네. 자, 그러면 가우스-조르단 소거법에 의해서 해를 구하시오. 그러면 기하 가우스 행렬로 만들어서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2, 마이너스 1, 0, 1, 0, 1. 자, 그리고 뒤에 0은 뭐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첨가행렬은 얘가 이제 써 있는 거였는데 어차피 얘는 행을 바꾸고 상수배 곱하고 상수배 곱해서 더해주는데 0은 영향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빼놓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2, 마이너스 3, 그리고 1, 1, 마이너스 2, 그리고 0, 마이너스 1. 자, 0, 0, 1, 1, 1, 1, 1, 2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 여기 두고요. 1, 1,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 자, 마지막 0, 0, 1, 1, 1.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한 번쯤 그런 경험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뭐 한번 공부해 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계산할 거잖아요. 이거 더하기 빼기잖아요. 그냥 곱하기. 근데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해요. 처음 할 때. 근데 그 실수를 좀 줄여야 되는데 이게 과목마다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연습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 저도 이게 실수를 많이 해서 나 바본가? 왜 자꾸 계산을 틀리지 그랬는데 그게 당연해요. 처음에 실수 많이 하는 거 당연하고요. 제가 계산 실수를 줄였던 방법은 뭐였었냐면 단계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더하기 빼기가 쉬우니까 막 여러 단계를 머릿속에 한꺼번에 계산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잦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안 되겠다. 그냥 한 단계씩 해야겠다. 그렇게 연습을 했고 그게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이제 좀 단계를 넘어가도 이제 좀 실수가 줄었어요. 뭐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어쨌든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 더해 볼게요. 자, 더해 주면은 여기는 0, 0, 0, 마이너스 3, 0이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 줄게요. 마이너스 2배에서 첫 번째 행이 더해 주면은 얘는 0, 0, 4니까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0, 2니까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1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첫 번째 행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얘도 1이 되겠죠? 1, 1. 자, 1, 1이 될 거고요. 1, 1.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여기 더해주면은 지금 0, 0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해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은 다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0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일단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얘를 제일 위쪽으로 올려주고요. 여기 1, 1,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얘를 적어보면 0, 0, 1, 0,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0, 0, 0, 1, 0. 마지막으로 0, 0, 0, 0, 0.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되죠? 자, 아직은 행사다리꼴이고요. 지금 4번 조건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하나씩. 자, 0이 아닌 행, 0으로만 이루어진 행은 여기 있고 나머지는 다 0이 아닌 행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앞에 나오는 숫자가 1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쭉 봤더니 1이 됐고요. 얘도 1이 됐고 얘도 1이 됐고. 되죠? 첫 번째 만족했고 자, 두 번째가 뭐였죠? 뭐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닌데 자, 일단 순서로 좀 맞춰서 보면은 두 번째는 지금 모두 0으로 된 게 존재하면 가장 아래쪽에 있다. 맞죠? 두 번째 만족했고요. 자, 세 번째는 0이 아닌 두 연속행이 있어서 선행일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선행일 여기 있고 선행일 더 오른쪽에 있고 선행일 더 오른쪽에 있죠. 다 만족했고. 자, 그리고 4번 조건을 보면은 선행일이 있을 때 자, 선행일이 어디 있는지 보면은 얘가 선행일, 얘도 선행일, 얘도 선행일인데 그 나머지 열에서 나머지가 다 0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0이 됐고요. 얘도 0이 됐는데 얘는
얘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0으로 만들어줘야죠. 되죠? 그러니까 얘는 3번까지만 만족하니까 아직은 행사다리꼴이고요. 기약행 사다리꼴로 만들어야겠죠. 가우스 조르단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한 번만 더 작업을 해보면은, 자, 여기는, 일단 0, 5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하나, 둘, 셋, 1, 0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0, 0, 1, 0, 1이 되고, 얘는 1, 1. 자, 여기 2배를 해서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고 2배에서 더해주면 1로 이렇게 계산이 마무리가 됩니다.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이니까 다 한번 적어볼게요. 지금 여기가 x1, 2, 3, 4, 5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x1 플러스 x2 하고 플러스 x5. 자, 얘가 0이고요. 자, 여기는 지금 x, x3 그리고 플러스 x5. 자, 얘가 0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 번째, 여기는 x4. 자, 얘가 0이죠. 이걸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행 1에 해당하는, 여기 선행 1에 해당하는 제일 앞에 있는, 여기 이제 선행 1에 해당하는 얘네들을 두고 나머지를 다 저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자유변수가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들은. 자, 그러면 지금 x1. 자, 얘는 넘겨주면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5가 될 거고요. 그리고 x3. 자, 얘는 마이너스 x5가 될 거고, 그리고 x4는 그냥 0이 되겠죠. 되죠?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답을 적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는 일단 그 선행 1이 없는 나머지는 자유변수. 그럼 두 번째랑 다섯 번째가 자유변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임의의 실수 s를 주고 여기는 t를 줄게요. 자, 두 번째는 s를 주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t라는 임의의 실수를 줄게요. 그러면 얘가 st니까 마이너스 s, 마이너스 t가 될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얘는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0. 자,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s, t는 임의의 실수. 되죠? 계산 맞죠? 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얘는 지금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이거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고, 이제 나중에 좀 익숙하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식으로 안 쓰죠. 자, 이것만 보면 그냥 여기만 보면 여기는 선행일이 있고, 자, 여기도 선행일이 있고, 여기도 선행일이 있으니까 바로 여기에 s를 대입하고 바로 여기에 t를 대입을 해주고,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이게 넘겨줄 거니까 마이너스 s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 t,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바로 이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행렬의 정의. 혹시 고등학교 때 행렬 안 배우신 분? 아, 네. 네. 아마 없었군요, 그때. 네, 볼게요. 행렬 정의는 뭐, 그냥 이렇게 생긴 게 행렬이죠. 그냥 숫자를 사각형으로 나열해 준 게 행렬이죠. 자, 이렇게 A11, 뭐 A12에서 쭉 이렇게 수의 직사각형 배열을 행렬이라고 한다. 자, 행렬의 크기는 그 행렬이 내포하는 행의 개수, 그리고 열의 개수에 의해서 기술이 된다. 자, 즉 행렬의 크기는 n by n이다. 얘를 뭐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지금 행이 1개 있고 2개 있고 3개 있고, 여기 개수는 저기 제일 밑에는 여기 m이 되겠죠. m. 행은 m개가 있는 거예요. 행은. 그리고 열은 여기 1, 1, 1, 2, 1n이니까 여기 지금 1개, 2개, 3개에서 마지막까지 n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m개의 행, m을 그 행의 개수를 먼저 써주고, 그리고 뒤에는 1개, 2개, 열의 개수를 써서 그 행의 개수 곱하기 열의 개수,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는 게 행렬의 크기예요. 되죠? n by n. 얘는 n by n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각 a, i, j, 얘를 행렬 a에 대해서 i행 j열 성분,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성분. 그리고 얘는 얘와 같이 나타내기도 한다. 자, 우리가 그냥 여기서 여기는 지금 행렬이 여기 a가 있고 대문자로 보통 써주고요. 행렬은. 그리고 이제 여기 소문자로 쓰기도 하고 대문자 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얘는 행렬이고 그리고 이 각각들을 이제 성분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 얘 같은 경우 얘는 그냥 이행 n열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 행렬에 대해서 ij 이렇게 표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행렬을 여기서 지금 뭐 ij라고 표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뭐 표현은 되게 다양해요. 그냥 적당히 보면은 다 알 수 있도록 여기서 a의 ij 이렇게 표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뭐 여기서 i의 범위를 1부터 n까지, j의 범위 1부터 m까지 적어주기도 하고요. 되게 다양하게 표기를 해줍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보고 네 보면 알 수 있도록 표기가 되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행렬의 크기가 강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aij 이렇게 이제 행렬을 표기하기도 한다라고 했고, 다음 볼게요. 자, 두 행렬의 크기가 같고 대응하는 성분이 서로 같을 때 두 행렬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직관적으로 되게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행렬이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있고 어떤 행렬은 하나, 둘, 셋. 이 행렬은 절대로 같은 행렬이 아니에요. 되죠? 자, 같다라는 거는 일단은 그 크기가 같아야 돼. 크기라는 건 뭐였었냐면 그 행 곱하기 열. 얘는 지금 2 by 2가 되는 거고 얘는 3 by 하나의 열. 이렇게 되겠죠?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얘는 크기가 다르죠? 그럼 얘는 절대로 같은 행렬이 아닌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어떤 행렬이 있는데 얘가 뭐 이렇게 있었어요. 얘도 2 by 2죠? 자, 그러면 이제 크기는 같아요. 크기. 근데 성분까지 같아야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분은 뭐 그냥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이때 같아지는 거예요. 뭐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얘기죠. 네, 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걸 알아야 뒤쪽에 증명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기본적인 그 행렬을 살펴봤고요. 여기 보면은 행렬 A가 뭐 이렇게 표현이 될 때 A 11, 24, 32, 35, 44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이제 숫자가 앞에 나온 게 행이고 뒤에 나온 게 열이에요. 자, 그러면 1행 1열은 여기서 1행 1열은 1이 되겠죠. 1 플러스. 자, 여기서 2행 4열. 여기 두 번째 행에 하나, 둘, 셋, 넷, 4열. 얘는 17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3행 2열. 3행의 2열은 0이 되겠죠. 자, 3행 2열까지 했고 3행 5열. 3행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열. 7이 되겠죠. 7. 그리고 4행 4열.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2가 되겠죠. 계산 생략할게요. 네. 자, 뭐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다음. 자, 행렬에서 이제 덧셈, 뺄셈, 스칼라배. 뭐 이거 뭐 너무 쉬운 얘기인데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이거 뭐 사실 정의 안 해도 대충 눈치껏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자, 같은 크기의 행렬일 때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같은 크기의 행렬. 자, 같은 크기의 행렬일 때, 이 더하기는 여기와 여기의 대응 성분끼리 더해서 얻어진 행렬.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해줄 거면 첫 번째랑 더해서 그 같은 위치에 써주고 두 번째랑 더해서 같은 위치에 써주고 세 번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 합을 정의할 거고 차도 그냥 같은 그 대응 성분에서 빼주는 거를 같은 위치에 적어주는 거고요. 네, 크기가 다른 행렬끼리는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1, 2랑 뭐 플러스 3, 4 이런 건 계산이 안 돼요. 얘는 크기가 다르잖아요. 되죠? 자, 크기가 다르면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칼라배. 여기 행렬이 있고요. 스칼라. 자, 우리가 그 선형대수에서 말하는 스칼라는 그 책의 범위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는 수업에서 하는 거는 스칼라라는 건 그냥 실수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스칼라는 그냥 실수예요. 실수. 여기서 실수해서 가지고 갔죠. 자, 어떤 행렬이 있고 임의의 스칼라를 생각해 줄 건데 그 여기는 오른쪽은 행렬, 여기는 그 스칼라. 얘를 스칼라 곱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A의 각각의 성분의 이 상수를 곱해서 얻어진 행렬이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그 CA라는 어떤 행렬의 IJ 성분은 A의 IJ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마다 C를 곱해서 이제 계산해 주는 거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그냥 여기서 계산해 볼게요. A 플러스 B. 자, 이거는 자, 여기는 그냥 각 성분끼리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행은 여기는 10이 될 거고요. 두 번째 0 플러스 3은 3이 되고 1 플러스 1은 2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더해주면 5가 될 거고요. 자, 또 더해주면 3 플러스 2는 5가 될 거고 7 플러스 6은 13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a. 7a라는 거는 자, a의 각각의 성분에 7을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냥 7, 7, 7, 7, 7, 7을 곱해주면 되겠죠. 얘는 14, 0, 7이 되고 28, 21, 49 이렇게 되겠죠. 네,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다음. 자, 이제 곱셈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익히고 나면 그냥 계산은 쉬운데 가끔, 정말 가끔 증명을 할 거예요. 정말 가끔. 우리가 뭐 곱셈에 대해서 증명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론적인 거 볼 때 가끔 필요하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행렬이 지금 m 곱하기 r이라는 행렬이 있고 r 곱하기 n이라는 그런 그 사이즈를 가지는 행렬이 있어요. 그때 다음과 같이 정의된 m 곱하기 n 행렬. 자, 여기는 mr, rn인데 여기서는 열, 여기는 행. 여기 열이랑 여기 행이랑 같을 때 이제 곱이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는 처음과 끝 m by n으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m by n 행렬 a, b를 a, b의 곱이라고 하는데 a, b의 i, j 성분은 뭐냐면 자, 이 i를 a 쪽에 붙여주고 j를 b 쪽에 붙여주는데 이 앞쪽에 붙일 때는 행에 붙이고 b에 붙일 때는 열 쪽에 붙여서 그 가운데 똑같이 k라는 인덱스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얘는 1부터 여기 아까 공통으로 있었던 거기까지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되죠? 자,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A는 뭐라고 했냐면 M by R 이라고 했고요. 얘는 R by N 이라고 했어요. 되죠? 그러면 전체 얘를 곱해준 건 그 처음과 끝에서 여기는 m by n 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m by n 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얘는 전체는. 자, 그리고 여기서 i, j 성분 뭐 여기 똑같은 거 쓰는 거예요. 그냥. 자, i, j 성분은 자, 얘는 자, a에 지금 i 행 쪽에 붙여주고요. b에 j 여기 열 쪽에 붙여주고 그냥 똑같이 여기 k라고 써주는데 이 k의 범위는 1부터 공통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럼 얘를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행렬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행렬이 있어요. 여기 B. 자, B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i번째 행을 생각해 볼게요. i번째 행.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A의 I1, A의 I2. 자, 이렇게 쭉 해서 A의 얘는 열이 A는 R까지니까 I의 R까지 이렇게 있겠죠?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J번째 열을 생각해 줄 거예요. J번째. 그럼 얘는 B의 1J열, B의 2J열 해서 얘는 행이 R에 있으니까 B의 RJ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전개해주면 그 I랑 J는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대입해주면 I1, 1J가 되겠죠. 여기서 I1, 1J 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2를 대입해주면 I2, 2J 여기 I2, 2J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행렬 A, B에서 I행, J열 성분이라는 거는 A에서 I행, B에서 J열을 생각해서 지금 뭐 얘랑 곱해주고 얘랑 곱해주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쭉 해서 이 제일 마지막이랑 제일 마지막을 곱해서 더해주는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 개수가 맞아야 계산이 그 하나씩 대응이 돼서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열과 여기서의 행이 개수가 같아야지 이제 같아지니까 우리가 곱셈을 정의할 때는 여기 행렬에서 여기는 열, 여기는 행, 여기가 같아야지 이제 곱셈이 정의가 됩니다. 자, 일단 곱셈의 정의를 살펴봤고요. 다음 볼게요. 자, 이거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안 외우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 n by n 행렬과 n by r 행렬 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이거 사이즈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여기 이제 뭐
곱셈 정의해야 되니까 이제 맞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AB라는 행렬이 있어요. 칠판 볼게요. AB라는 행렬이 있어요. 근데 A는 그대로 두고 B는 열 벡터. 뒤에 있는 거는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이렇게 그 열로 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그 분배 법칙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배해서 A, B1을 생각해 줄 거고요. A, B2 해서 A, B, R까지 해서 이렇게 계산해 준 거랑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 A, B의 계산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그냥 똑같은 거 써볼 건데, 여기서 어떤 A라는 행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라는 행렬이 있어요. 그럼 여기 적당히 어떤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륨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얘를 결과만 적어 보면은 여기는 A, B1 하고 이렇게 해서 A, B 어디라고 했죠? 얘는 A, B, R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 준 거예요. 되죠? 근데 여기 A, B, I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A, B의 I 아무거나. 자, 그러면 얘는 사이즈가 뭔가요? 얘는 지금 사이즈가 A는 M by N이잖아요. 되죠? 자, B는 뭐냐면 B는 지금 이렇게 B가 있는데 여긴 사이즈가 N by R이었어요. 되죠? 그럼 얘는 지금 뭐 첫 번째 열도 있고 두 번째 열도 있고 세 번째 열도 이렇게 있겠죠? 그럼 열이니까 얘는 행은 지금 여기랑 똑같은 행이 될 거고 하나의 열을 가지잖아요. 이 BI는. 되죠? 자, 그래서 얘는 N by 1이에요. 사이즈가.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여기가 같을 때 행렬이 곱이 정의가 된다라고 했고 이 전체 사이즈는 처음과 끝이니까 얘는 M by 1이 되는 거예요. M by 1.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 하나의 열을 가지니까 이 계산은 그냥 하나의 열이 되는 거예요. 열 벡터. 그러니까 얘도 열 벡터, 열 벡터, 열 벡터, 열 벡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되죠? 자, 이렇게 이 계산 종종 쓰니까 이게 증명할 때 이제 자주 쓸 거예요, 이거는. 이거 꼭 외워주시고요. 자, 두 번째도 이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이런 그 A라는 행렬이 있고, 지금 이제 이런 한 열 벡터가 있어요, 열 벡터. 그러면 A 곱하기 X1 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A 곱하기 X. 자, 얘는 어떤 볼륨이 있는 거고, 얘는 그 열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여기 지금 A1 첫 번째 열, 하고 A는 N까지 A에 N번째 열이 있고요. 여기 X1부터 얘는 지금 XN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스칼라랑 얘를 곱해준 스칼라 곱이 있겠죠. 자, 얘는 X1에 A1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열 벡터잖아요. 열 벡터. 그 열 벡터의 스칼라 곱. 그리고 두 번째도 A2에 X2 자 플러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xn에 an까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것도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세요. 이 두 가지. 네. 자, 됐고요. 그러면 뭐 그냥 계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 4, 160 여기서 1, 2, 4, 2, 6, 0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개수가 많네요. 4111, 4111 그리고 0, 마이너스 1, 0, 1 자, 그리고 0011, 0011 자, 여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앞에 있는 건 행으로 나눠주고 뒤에 있는 건 열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좀 편하죠. 자, 그럼 이제 볼 건데 얘는 지금 1행 1열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그리고 1행 2열, 1행 3열, 1행 4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긴 두 번째 행이니까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2행 4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1행 1열은 얘랑 곱해서 더해주니까 뭐 0은 상관없고 여기는 4가 되겠네요. 되죠? 자, 그리고 뭐 얘는 1이랑 1 곱해주고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얘는 그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1행 3열은 계산해주면 5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계산해주면은 여기 7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2행 1열. 자, 여기는 8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그리고 여기 2가 되고, 여기는 8이 되겠네요. 되죠? 틀렸어요?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 계산은 그냥 여러 가지로 익숙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그냥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할 텐데, 이제 증명 계산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앞에 배웠던 저기 두 가지를 써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얘를 보면은, 얘는 지금 얘가 A고, 얘가 B1, B2, B3, B4가 되는 거잖아요.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A, B1 하고, 여기는 A, B4. 자, 이렇게도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자, 이거는 또 어떻게 되냐면 A, B1은 여기서 A, B1을 적어 보면은 얘는 1, 2, 2, 6, 4, 0이 되고요. 자, 여기는 4, 0, 0이 되는데, 자, 얘는 이제 첫 번째 정리를 사용해 준 거고, 그죠? 두 번째 정리를 쓰면은 어떤 행렬과 있고 열 벡터가 있으면 이 스칼라를 첫 번째 열에, 그리고 이 스칼라를 두 번째 열에, 이 스칼라를 세 번째 열에 계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얘는 4에 1, 2, 그리고 플러스 0의 두 번째, 0에 2, 6, 그리고 플러스 0에 4, 0.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되죠? 그럼 0은 어차피 사라지고, 여기서 4, 8이 되겠죠. 4, 8.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A와 B2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1이 그 첫 번째 열에 들어가고, 마이너스 1이 두 번째 열에 계산이 되고, 0은 마지막이니까 0은 생략이 될 거고, 그럼 첫 번째 열에서 두 번째 열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되죠? 어쨌든 뭐 계산 결과는 당연히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자, 됐고요. 다음 볼게요. 자, 행렬의 여러 가지 법칙. 사실 이거 처음 할 때는 밑에 나온 거 증명 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 좀 감이 오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좀 귀찮아요. 뭐 그냥 다 증명하려면. 자, 일단은 보면은 행렬의 크기가 다음에 밑에 있는 그 연산이 이행될 수 있는 크기라고 가정하면 다음 행렬의 법칙이 성립한다. 근데 대충 다 직관적으로 성립할 것 같은 내용이에요. 뭐 몇 개는 아니지만. 자, 지금 A 플러스 B 뭔지 알겠죠?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는데 각각의 성분을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뒤집어서 더해도 같겠죠? 네, 이런 성질이 있고요. 자, 지금 여기 두 번째 보면 뭐 BC를 먼저 더하고 A를 더하는 거, 그리고 AB를 먼저 더하고 C를 더하는 거. 이것도 직관적으로 성립하죠? 근데 이것도 머릿속으로 증명이 어느 정도 다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그냥 우리가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쓰겠지만 저거 증명해 보신 분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사실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뭐 증명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거를 증명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같은 건데 뭐가 같아요? 행렬이 같잖아요. 그럼 행렬 언제 같아요? 크기랑 성분. 그러면 지금 여기 크기 같은지 확인해 보고 그럼 같다. 그 다음에 성분 같은지 확인해 보고 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뭐 이거 안 해보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이제 해보자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그냥 여기 첫 번째만 볼게요. 여기 여기 세 번째 A랑 BC 이렇게 있고 여기 A, B랑 C가 있어요. 이거 사실 우리가 행렬의 곱이 좀 복잡하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더하기는 당연하지만 이건 당연하지 않죠. 그럼 이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A를 M by 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가 N by 뭔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N by 뭐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N by K가 되고 얘는 K by R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줄게요. A를 M by N, B를 M by K, C를 K by R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여기부터 하는 거니까 여기는 그 결과가 N by R이 되겠죠. N by R. 그러면 지금 얘랑 계산해주면 N이 똑같으니까 계산되고 전체는 M by R이 되는 거잖아요. 되죠? 자, 그럼 그런 식으로 지금 얘를 이쪽에 먼저 하고 얘를 했을 때 사이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사이즈 같은지 보는 거예요. 되죠?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성분 같은 게 사실 그냥 하면 되는데 되게 복잡하죠. 그 복잡한 걸 그냥 잘 봐서 진짜 같은 지문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은 그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 전체에 대해서, 이거 전체에 대해서 IJ랑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에 IJ 성분이 같은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의 알잖아요. 그쵸? 이거를 저거를 그냥 그 성분을 다 나열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더 머리가 아플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를 식을 보면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는 시그마, 지웠네요. 여기를 m by n이라고 했고요. 여기를 n by k, 여기를 k by r이라고 했잖아요.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여기 a에 i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bc 여기에다가 여기 j를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L이라고 할게요. L. 여기 L. 자, 그러면 지금 이 L은 어디서부터냐면 1부터 어디까지냐면 얘가 겹치는 거 N이었잖아요. N. 그래서 얘는 지금 N까지가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얘도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B에 얘가 행으로 가고 그리고 C에 얘가 여기 열로 가는 거잖아요. 되죠? 그럼 여기 뭐 T라고 할게요. T. 여기 T. 그럼 여기는 T는 1부터 어디까지냐면 B에서 끝에 여기 K까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랑 곱해서 여기 들어가니까 시그마가 2번 들어가고 막 그 인덱스도 많고 하니까 막 헷갈리는데 어쨌든 얘를 써보고 항이 같은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되죠? 네. 자, 일단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고 갈게요. 얘가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실수처럼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그냥 이렇게 곱해주는 거. 이거 성립하고, 그리고 뒤에 붙었을 때 이렇게 되는 것도 성립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빼기를 해줄 때도 뭐 성립하는 거고, 뭐 빼기 뒤에 붙여도 성립하는 거고요. 더한 다음에 스칼라벨을 하는 거랑, 스칼라벨을 한 다음에 더하는 거랑 이제 성립한다. 여기도 일종의 그 분배 법칙이죠. 자, 이런 게 다 성립한다. 라는 거고. 다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실수를 먼저 2개 더 한 다음에 스칼라벨을 해주는 거랑 얘를 이렇게 그 분배 법칙에서 여기 스칼라벨의 썸이 같아진다라는 거고요. 뭐 빼기도 마찬가지로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스칼라벨을 하고 다시 스칼라벨을 한 거랑 얘는 실수를 먼저 곱한 다음에 스칼라벨을 하는 거랑 이런 거는 뭐 직관적으로 뭐 쉽게 생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행렬 2개와 스칼라벨을 해준 거랑 그리고 뭐 얘를 그 위치를 어디를 먼저 하든 A, B를 하고 C를 하든 A, C를 하고 B를 하든 뭐 스칼라는 어디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라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볼게요. 자, 그냥 이름 붙이기죠. 성분이 모두 0인 행렬을 0행렬이라고 한다. 뭐 0행렬은 간단히 0으로 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뒤쪽에 전개를 해 나가면서 구분을 하면서 좀 보셔야 합니다. 진짜로 숫자 0일 수도 있고 0행렬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면서 좀 보시고요. 다음. 자, 행렬의 크기가 연산이 이행될 수 있는 크기라고 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되게 당연하죠. A 플러스 0. 여기서는 당연히 행렬이죠. 0. 그 행렬이랑 숫자 0은 더하지 못합니다. 사이즈가 같아야 더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럼 지금 행렬에 0행렬 더해주면 당연히 A가 나오겠죠. 각 성분에 2 더하는 거, 0 더하는 거니까 뒤집어도 될 거고요. 빼주면 0행렬 나올 거고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거 뭐 설명이 좀 필요한데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0을 곱해주면은 얘는 0이 나오고 0 곱해주면 0이 나오고. 자, 근데 여기 4번만 보면 4번 잠깐 7번 볼까요? 저희 A 곱하기 0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0이랑 여기서의 0은 다를 수도 있죠. 사이즈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이즈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 곱하기 3행렬 하고 3 곱하기 1행렬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지금 2 곱하기 그러니까 A, B, C, D, E, F랑 얘는 0, 0, 0. 자, 이런 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해서 1행 1열, 1행 2열 나오잖아요. 그럼 1행 1열도 0, 2행 1열도 0이 돼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0이랑 여기서 0은 사이즈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은 0이 아닐 수도 있고요. 자, 됐고 다음 볼게요. 자, 이름 붙이기.
주대각선 위의 성분이 모두 1이고 주대각선 이외의 성분이 모두 0인 정사각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뭐 1, 1 모두 다 여기 1행 1열, 2행 2열, n행 n열 얘네들을 그 주대각선이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0 이렇게 되는 걸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 이름이 단위 행렬이고요. 자, 그 단위 행렬을 우리가 보통 I 또는 E라고 표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는 이제 I라고 표기를 해줬고요. 자, 크기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n by n 단위 행렬을 in으로 보통 사용합니다. 다음 볼게요. 자, n by n 행렬 A에 대해서 지금 이 단위 행렬을 곱해주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단위 행렬을 곱해주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라는 내용이죠. 자, 이거 뭐 구체적으로 다 계산은 안 해 볼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대충 이렇게 볼게요. 그 여기 A, B, C, D, E, F가 있는데 여기도 A, B, C, D, E, F가 있는데 여기는 2 곱하기 3이니까 여기는 1, 1, 1 얘는 지금 이렇게 계산해 주겠다는 거죠. 얘가 지금 2 곱하기 3이니까 곱해주려면 얘는 3 곱하기 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앞에 붙여주려면 뭐 곱하기 2가 돼야 되는데 단위 행렬은 그 정사각 행렬이라서 여기 2x2, 여기 3x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해주면 그냥 계산이 여기랑 여기 해주면 얘랑 곱해주면은 얘는 A 나올 거고요. 여기도 곱해주면은 여기는 뭐 B 나오고 C, D, E, F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계산해주면 그냥 자기 자신이 나와요. 자, 단위 행렬을 곱해주면 이제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뭐 시간이 조금 되긴 했는데 그 기본적인 것까지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지금 행렬들이 쭉 있는데 그 AB와 AC를 각각 구하고 서로 같은지 판단하시오. 자, 그리고 BC가 서로 같은지 판단하시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AB만 먼저 계산해 볼게요. 1번에 AB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이거니까 여기 1행 1열 해주면 3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1행 2열 해주면 4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2행 1열 해주면 6이 나오고요. 그리고 2행 2열은 8이 나오겠죠. 되죠? 되죠? 자, 근데 이거 계산을 생략할게요.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수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소거 법칙 이런 거 사용할 수가 없다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B는 AC 이고 A가 0이 아닌 실수라고 하면은 얘는 요거 그 지워지고 여기서 B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AB는 AC라고 해서 BC가 같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 딱 보면 알겠지만 BC 당연히 다르죠? 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AD. 자, 얘랑 곱해줄 건데, 그러면 1행 1열 계산해주면은 얘는 0 곱하기 3, 1 곱하기 0 해서 0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1행 2열 해줘도 0이 나오고요. 자, 나머지 다 계산해주면 0이 나옵니다. 자, 얘는 뭐냐 하면 얘가 AD예요. 되죠? 근데 A도 0행렬 아니고요. D도 0행렬 아니죠. 얘도 0행렬 아니고 얘도 0행렬이 아니에요. 되죠? 0이 아닌 거 곱해도 0이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요. 자, 이거는 뭐 계산은 그냥 생략할게요. 그냥 각자 해보면 되는 거니까. 자, BC랑 CB를 계산해주면은 얘네들은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 두 개는 이렇게 곱하나 뒤집어 곱하나 똑같은 값이 나오는데 행렬은 교환 법칙이 그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네. 네, 이렇게 이제 1교시는 됐는데 오늘은 내용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이런 난이도고요. 근데 좀 그 기본적인 그 집어넣어야 될 정의가 많아요. 네, 그거 잘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5분 후에 시작할게요.